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1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문제,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시트보, 통합문서 보기에 관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요 세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컨텐츠 사용 요거 이제 클릭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표 1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표 1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해라. 그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B4번부터 I의 12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B의 4번이다 그러면 은종서라는 이 사원명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매출액이 있대요. 자, 지금 매출액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매출액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그 행을 찾으래요. 그 행을 찾아서 밑줄은 이제 실선으로 집어넣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요걸로 이제 적용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값도 찾아야 되고 가장 작은 값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min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max하고 min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 최대값이랑 똑같아? 최소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면서 우리가 해당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걸 찾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없겠죠. 해서 max랑 똑같아 그 조건이랑 min이랑 똑같아 그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오화 함수를 써라 그 조건이 없어요. 그 함수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커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상에서 함수가 딱 정해지면 이 주어진 요 함수만 이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함수 빼고 나머지 다른 함수를 만약에 더 추가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 해당 문제는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맥스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민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라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참 좋겠는데 오화 함수를 사용해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제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이제 오화로 이제 묶을 때가 있고 and로 묶을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and나 오화를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and나 오화라는 이 함수가 만약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오화일 때는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더하기 조건 두 번째 거 그렇게 해서 조건하고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and 조건인데 and 함수 써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조건 첫 번째 거랑 조건 두 번째 거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서로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내가 조건을 썼을 때 그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면 참일 때는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이제 결값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false라는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조건을 둘 다 썼는데 둘 다 이제 거짓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이제 참일 때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앞에 게 이제 참이고 뒤에 게 이제 거짓이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둘 다 이제 참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true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false다 그럼 false는 이제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더하기로 묶었을 때랑 곱하기로 묶었을 때랑 그때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더하기로 묶을 때가 있고 곱하기로 이제 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false라는 거를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0이에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rue라는 요 값이 이제 우리 숫자로 따지면 이제 1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때 0 더하기 0 하게 되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0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일 때 그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 이제 1이라고 나올 거고 둘 다 이제 참일 때, 둘 다 이제 true일 때는 1 더하기 1 하게 되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참하고 더했으니까 참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를 한번 묶어보자고요. 0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0 곱하기 1을 해도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1 곱하기 0을 해도 0이 나올 거고 1 곱하기 1을 했을 때 그때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해서 그때 나온 그 결과 좀 보세요. 자, 그 결과를 지금처럼 정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더하기를 묶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결과값이 true로 나오고요. 둘 다 거짓일 때만 0이라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곱하기로 묶게 되면 둘 다 1일 때만 1이라는 값이 나와요. 둘 다 true일 때만 true 값이 나오고요. 둘 중에 한 개라도 지금처럼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제 false가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묶게 되면 둘 다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때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묶게 되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true라는 그 결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and다, or다 이런 함수가 문제상에서 제시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조건하고 조건을 더하기로 묶거나 곱하기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12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을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최대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리고 매출액을 가지고 최소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일단은 는으로 먼저 써주고요.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우리 가로 먼저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 똑같은 거 찾아달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맥스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해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액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건데 그때 우리는 오화 조건으로 조건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민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때 이제 민을 이제 구해야죠. 자, 민은 매출액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큰 행을 찾고 가장 작은 행을 찾아서 그 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첫 번째 데이터 찍은 거 있죠. 매출액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찍은 거 여기서 이제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달러가 붙게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매출액도 F4번 두 번 땅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머리글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맥스나 민에서 쓴 이 범위요. 이 범위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의 셀 주소들은 우리가 절대 참조 형태로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서식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때 서식은 밑줄은 이제 실선 집어넣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는 꼴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꼴 스타일은 우리 굵은 기울는 꼴이다. 그리고 밑줄은 실선이다 해서 실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미리 보기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두 개 데이터가 지금처럼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매출액 중에서 39,800 요게 이제 최대값이라 이렇게 이제 서식이 바뀐 거고 23,800 얘는 이제 매출액 중에서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되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시작한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가로 닫아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요 가로는 요거는 우리 맥스 가로죠. 맥스 가로. 그리고 요 가로도 우리 민의 가로요. 그래서 우리 매출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액이랑 우리 최대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출액이랑 최소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최대값 찾아라, 최소값 찾아라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라는 요 기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을 때 and나 or를 나는 꼭 써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and, or 함수가 만약에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조건과 조건을 더하기로 묶든 곱하기로 묶든 묶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조건도 아예 가로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각각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더라. 해서 이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우리 지금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표 2번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B의 18번부터 시작해서 F의 27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B의 18번이다. 그러면 이 거래처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의 2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고 그리고 업태명이 도소매나 출판 인쇄이거나 거래처 코드가 S로 시작하고 대필자병이 윤철수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조건 붙어 있는 거 보면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업태명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거래처 코드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필자병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때 거래처 코드랑 업태명 이 두 가지 조건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조건 사이에 J로 시작하고 하고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라는 이 조건과 대표자명 이 조건의 중간에 보면 S로 시작하고 하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도 우리가 둘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둘 다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and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and라는 요 함수를 열어서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업태명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래처 코드랑 대표자 명도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열어서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 써주고 대표자명에 대한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nd로 묶어주면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조건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조건 그 중간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럼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화로 싹 이제 묶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업태명이라는 이 조건을 봤을 때 업태명이 도소매나 출판 인쇄인 거 찾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업태명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업태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오함수를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 업태명도 우리가 이제 오화로 묶어서 업태명이 도소매인 거 찾거나 아니면 출판인세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거래처 코드가 J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태명이 도소매나 우리 출판인세인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이거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업태명에 대한 조건을 지금처럼 우리가 쓸 때 도소매랑 똑같은 거 찾아, 출판인세랑 똑같은 거 찾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가 이제 S로 시작하고 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S로 시작하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명이 윤철수인 그 데이터를 표시하래요. 해서 대표자 명이 윤철수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중간에 이제 시작하고 하고로 묶였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AND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묶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을 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 코드를 보면은 한 글자씩 그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J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코드가 이제 S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처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온 다음에 그게 J랑 똑같냐 S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를 꺼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는 B의 29에서 B의 30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B의 29번 셀에다가 조건이라고 이제 제목 먼저 써주고요. 그 밑에 B의 30번 셀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는 먼저 써주고요. 자, 일단 오화가로 먼저 열자고요. 오화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nd 바로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처 코드에 대한 이 조건을 쓸 거예요. 이 조건을 쓰는데 거래처 코드가 이제 J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left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글자 한 글자 빼오겠죠. 그 첫 번째 글자 빼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J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거래처 코드가 J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J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을 썼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업태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업태명에 대한 거는 도소매가 됐든 출판인세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우리가 오화로 묶어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오화하고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업태명이요. 업태명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으니까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도소매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또다시 이 업태명에 들어있는 게 뭐랑 똑같냐? 우리 출판인세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오화 함수만 봤을 때 이게 도소매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요거는 출판인세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오화로 묶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AND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이고요. 얘가 지금 이제 업태명에 대한 그 조건이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랑 우리 업태명을 봤을 때 중간에 J로 시작하고 하고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AND 가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 있는 이 조건들, 이제 거래처 코드랑 대표자 명에 대한 그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조건도 거래처 코드랑 대표자 명 그 사이에 글씨를 읽어보면 S로 시작하고 하고로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이제 end로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end 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겁니다. 근데 거래처 코드가 이제 S로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이 거래처 코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한 글자 꺼내올 거예요. 그 꺼내온 게 이제 뭐랑 똑같냐? S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 끝났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표자 명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윤철수랑 똑같은 거 찾아서 달라. 그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뒤에다 쓴 조건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거래처 코드에 대한 조건이고 얘가 지금 대표자 명에 대한 조건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end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다 쓴 이 end 조건과 이 앞에다 쓴 이 end 조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요만큼이랑 지금 요만큼 뒤에 있는 거 이 조건이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오화라는 함수로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오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앞에 있던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뒤에 있던 조건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싹 다 이제 가로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쓸 거 다 썼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false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 나왔네요. 여기서는 지금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고요. 그리고 결과는 뭐 어떤 특정 필드만 나타내라. 그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가 바로 고급 필터로 바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F의 27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갈 때 우리가 데이터란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란 메뉴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및 필터에 우리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고급을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B의 33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할 겁니다. 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요거 이제 찍어서 요 범위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 찍고 내가 조건 쓴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사 위치는 B의 33번이다 해서 B의 33번 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조건식으로 쓴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 코드랑 그리고 우리 업태 명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묶는다 그랬죠. 해서 여기서 이제 거래처 코드에 대한 그 조건 써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업태 명에 대한 그 조건을 써줬습니다. 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써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거래처 코드랑 대표자 명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죠. 해서 여기서 이제 e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우리 거래처 코드에 대한 조건 그리고 대표자 명에 대한 이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end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서 두 개의 조건을 작성해 준 겁니다. 그때 이 앞에 있던 이 조건들과 이 뒤에 있던 이 조건들은 중간에 이거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화라는 맨 앞에 오화 쓴 거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그리고 얘가 이제 두 번째 거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화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묶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업태명에 대해서는 도소매나 이제 출판 인쇄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도소매랑 똑같아 출판 인쇄랑 똑같아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문제 이 고급 필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만 보면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얘가 이제 end다 오하다 해서 얘네들을 막 섞어 놓으니까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해서 이 문제는 식 자체, 조건식 자체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and, or와 이 관계만 우리가 문제를 잘 읽고 잘 파악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조건식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 작업 2번 시트 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 그리고 통합 문서 보기 이거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4개 이제 지상이 나왔죠.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G의 4번부터 G의 10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G의 4번부터 10번이다. 그러면 급여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셀 잠금이랑 수식 숨기기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 놓고 셀 잠금하고 수식 숨기기 이거를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만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맨 끝에 보게 되면 보호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잠금하고 숨김하고 둘 다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잠금이라는 거는 우리 셀 잠금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숨김이라는 거는 수식 숨기기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 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체크해 주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잠김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차트까지 잠금을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잠김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해 달라. 요거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이 앞쪽에 이제 차트 옵션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크기 및 속성 얘요. 요 오른쪽 끝에 거요.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크기다, 속성이다, 대치 텍스트다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이 속성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잠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잠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X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특정 영역과 차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금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우리가 시트 보호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검토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변경 내용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트 보호요. 해서 시트 보호라는 거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시트 보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세 번째 지상 읽어보게 되면 잠김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리고 정렬 이 세 가지는 허용을 하래요. 그리고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그리고 잠김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이 두 가지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렬을 찾아서 이제 허용해 달라. 그것만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정렬해서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정렬이랑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요 세 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요 세 번째 지시사항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특정 영역이랑 차트 이런 거를 뭐 잠궈라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 해당 영역과 차트를 먼저 잠금 속성 그걸 먼저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시트 보호에 들어가더라. 그거 이제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면 돼요. 이 보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통합 문서 보기하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해서 여기 두 번째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해당 시트가 지금처럼 축소 표시된다고요. 그때
이 선들이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오른쪽 하단에 여기서 이제 60% 하고 축소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조금 눌러서 우리가 좀 더 키워서 이렇게 이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G의 24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B의 2번 셀부터 G의 24번 영역만 그랬죠. B의 2번 셀이다 그러면 표 1하고 써져 있는 이 영역부터 시작해서 G의 24번이요. G의 2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까지요. 요만큼만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라. 그럼 요 맨 위에 줄, 요 빈 줄 인쇄가 안 되게, 그리고 왼쪽도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차트 아래줄에도 비어있는 줄이 한 줄 있죠. 이것도 이제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맨 위에 먼저요. A, B, C, D, E, F, G하고 써져 있는 거 그 바로 아래줄에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살짝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아래 화살표가 나온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한 칸만 드래그해서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도요. 오른쪽도 여기 선에다가 파란색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좌우 화살표가 나온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 지열까지만 인쇄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행 번호 바로 오른쪽이요. 여기도 이제 파란색 선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 선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칸만 우리가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요. 아래쪽도 요 파란색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위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24번 행까지만 인쇄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던 그런 형태로 조건을 작성해라.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정확하게 그 내용 이해를 하시고 외우고 지나가세요. 자, 그럼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열어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이제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